2025년 2월 트윗 한 줄에서 시작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뒤 개발자들은 더 이상 코드를 직접 쓰지 않게 됐습니다. 바이브 코딩에서 루프 엔지니어링까지 소프트웨어의 문법을 다시 쓴 18개월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테슬라의 AI 디렉터였고 오픈AI 창립 멤버였던 안드레 카파시. 그가 남긴 한 문장, 가장 인기 있는 새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다. 당시엔 재치 있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 말은 곧 예언이 됩니다. 2025년 2월 2일, 카파시는 자신의 새로운 코딩 방식에 이름을 붙입니다. 바이브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코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는다. 디프는 읽지 않고 억셉트 올만 누른다. 그는 이걸 바이브 코딩이라 불렀습니다. 주말 장난감 프로젝트에나 어울린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단어는 몇 주 만에 실리콘밸리를 삼켰습니다. 여기서 잠깐. 에이전트란 정확히 뭘까요? 챗GPT 같은 챗봇은 묻고 답하면 끝입니다. 실행은 사람 목이죠.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엔트로픽의 정의를 빌리면 루프 안에서 환경의 피드백을 받으며 스스로 도구를 쓰는 인공지능. 목표를 주면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관찰하며 끝날 때까지 스스로 움직입니다. 2025년 2월 24일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드를 공개합니다. 화려한 앱이 아니라 검은 터미널 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AI가 직접 파일을 고치고 테스트를 돌리고 커밋까지 했습니다. 5월 정식 출시 후 석 달 만에 사용량은 10배로 뛰었고 연안선 매출은 5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터미널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개발자들은 곧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같은 모델인데 어떤 도구 안에서는 훨씬 똑똑하다는 것, 비밀은 모델을 감싼 것 껍데기, 하네스에 있었습니다. 어떤 도구를 쥐어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가. 에이전트는 모델 더하기 하네스라는 공식이 새 상식이 됐고, 한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화 요소는 어떤 모델을 골랐느냐가 아니라 하네스다. 엔트로픽의 질주를 오픈AI가 지켜만 볼 리 없죠. 4월엔 터미널용 코덱스 크라이를, 5월엔 챗GPT 안에서 돌아가는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내놓습니다. 9월엔 에이전트 코딩 전용 모델 GPT-5 코덱스, 11월엔 24시간 이상 달리는 코덱스 맥스까지. 두 거인의 경쟁 속에 에이전트 코딩은 업계 표준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11월 6일,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콜린스 사전이 바이브 코딩을 2025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겁니다. 변수가 아닌 바이브로 하는 프로그래밍 트윗 속 밈이 9달 만에 사전 표제어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가을, 모델 전쟁도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9월, 엔트로픽은 시리즈 F 발표에서 클로드 코드의 연안선 매출 5억 달러를 공개했고 월말엔 손에 4.5를 내놓습니다. 11월 18일 구글의 제미나이 3 프로 그리고 엔트로픽의 응수는 단 6일 뒤 오퍼스 4.5였습니다. 에이전트가 돈이 된다는 게 증명되자 릴리즈 간격은 주 단위로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열풍을 연구실 밖으로 끌고 나온 건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개발자 피터 스타인버거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개인 비서, 클로드봇. 왓츠앱으로 말을 걸면 랍스터 마스코트 클로드가 메일을 정리하고 일정을 잡고 코드를 돌립니다. 내 컴퓨터에서 24시간 도는 나만의 집사, 연말연시, 개발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번집니다. 2026년 1월 27일 아침, 엔트로픽에서 연락이 옵니다. 랍스터의 이름이 자기네 모델 클로드와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스타인버거는 그날 바로 이름을 몰트봇으로 바꿉니다. 탈피는 랍스터가 성장하는 방식이라나요.
하지만 사흘 뒤 입에 붙지 않는다며 다시 오픈클로로 최종 개명합니다. 인터넷은 사흘 만에 이름을 2번 바꾼 랍스터를 실시간 시트콤처럼 즐겼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월 28일, 더 기묘한 것이 등장합니다. 매트 슐리크트가 만든 몰트북. AI 에이전트만 글을 쓰고 투표할 수 있고 인간은 구경만 하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만든 이 스스로 코드를 한 줄도 안 썼다고 밝힌 바이브 코딩의 산물이죠. 카파시는 최근 본 것 중 가장 SF적인 광경이라 극찬했다가 닷새 뒤 쓰레기장이라며 말을 바꿉니다. 그해 6월까지 등록된 에이전트 289만. 열풍은 바다를 건너 중국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3월 6일 선전 텐센트 본사 앞에 무료 설치를 받으려는 줄이 1000명 가까이 늘어섰고 예약은 1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유행을 랍스터 키우기, 양농샤라고 불렀죠. 60살 은퇴 노동자가 행사장에서 자기 랍스터를 훈련시키고 77 노인이 아들에게 설치를 부탁합니다. 27살 엔지니어 펑칭양은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설치 대행업체를 차려 직원 100명을 거느렸습니다. 건당 248위안, 7,000건, 다만 실리콘밸리에선 설치 알바가 시간당 수백 달러를 번다는 소문도 돌았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은 전설로 남았습니다. 열풍엔 전설도 따라붙었습니다. 오픈클로를 돌리려고 다들 맥 미니를 산다는 품절설은 공식 통계로는 확인되지 않은 커뮤니티 일화로 남았습니다. 에이전트들이 자발적으로 종교를 만들었다는 바이럴 포스트는 가짜로 판명됐죠. 반면 인간을 차단하는 역캡차 그리고 에이전트 150만 개의 API 열쇠가 겨우 인간 1만 7천 명의 소유였다는 보안 사고는 진짜였습니다. 바이브 코딩 1주년이 된 2026년 2월 4일, 카파시가 다시 입을 엽니다. 이제 기본값은 코드를 직접 쓰지 않는 것, 에이전트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에는 기회와 과학이 있다. 그가 제안한 새 이름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바이브 코딩은 주말 프로젝트의 자리로 돌아가고 프로의 세계엔 새 문법이 생겼습니다. 카파시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증거는 엔트로픽 자신의 대회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 4월 오퍼스 4.6으로 일주일간 진행된 클로드 코드 해커톤. 참가자 500명 가운데 우승자는 캘리포니아의 상해 전문 변호사 마이크 브라운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건 주택 인허가 서류를 분석해주는 크로스빔. 우승 소감이 걸작입니다. 내가 우승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코드를 한 줄도 안 썼다. 아니, 한 줄도 읽지 않았다. 심지어 수상자 5명 중 4명이 심장내과 의사, 우간다 교통부 공무원, 뮤지션, 직업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는 릴레이 경주였습니다. 2월 5일엔 클로드 오퍼스 4.6과 GPT 5.3 코덱스가 같은 날 맞붙었고 제미나이 3.1과 GPT 5.4가 몇 주 간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6월 9일 엔트로픽이 오퍼스 위에 새 티어를 공개합니다. 클로드 페이블 5 그리고 미토스 5. 역대 어떤 클로드보다 오래 스스로 일한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는 이제 측정의 대상입니다. 평가기관 메터 기준, 에이전트가 절반 확률로 해내는 작업의 길이는 약 7개월마다 2배씩 늘어왔고 2026년 봄, 공개 모델은 약 12시간에 도달했습니다. 8시간짜리 과제가 바닥나 벤치마크가 포화될 정도였죠. 오퍼스 4.6은 인스턴스 16개를 병렬로 돌려 시 컴파일러를 거의 자율로 만들어냈습니다. 10만 줄의 러스트 코드로 리눅스가 실제로 부팅됐습니다. 오픈소스 진영의 대답은 스스로 배우는 에이전트였습니다. 누스 리서치의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작업을 끝내면 그 경험을 스킬로 만들어 저장하고 쓰면서 다듬고 세션을 넘어 사용자를 기억합니다. 기터브 별 21만 개의 자기 개선 루프는 2026년 오픈소스 신드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에선 새 단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같은 목표로 계속 돌리는 랄프 루프라는 밈 같은 기법이 코덱스의 골 기능이 되고 헤르메스의 학습 루프가 됐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쓰는 기술에서 컨텍스트를 설계하는 기술로, 이제는 멈추지 않는 루프를 설계하는 기술로, 사람들은 이걸 루프 엔지니어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코드를 쓰는 사람에서 에이전트를 지휘하는 사람으로, 트윗 한 줄이 사전에 오르고 랍스터 한 마리가 100만 에이전트의 시대를 열기까지 딱 18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음 단어는 아마 지금 이 순간 어느 터미널의 루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